살다 보면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선이었고 배려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평온과 자존이 새어나갑니다. 마음은 점점 마르고 하루는 버팀목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흐려지고 상대의 기분만 선명해집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이 소모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회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 번의 상처가 길어지고 작은 말다툼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앞으로의 평온을 가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성정은 쉽게 바뀌지 않고 사람은 제 기질로 산다고. 다름을 억지로 꿰맞추면 둘 다 상처를 입는다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경계할 것은 분명히 하라. 그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서 붙들고 오랜 인연이라서 버팁니다. 혼자가 두려워서 더 깊은 고독을 선택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이해 못 받을 때, 그때 우리를 파고듭니다. 억지로 맞추는 습관은 처음엔 사회적 기술 같고 성숙한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면 나는 덜 소중해진다는 위험한 믿음이 자랍니다. 내 기분은 미루게 되고 끝내 마음의 체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괜찮아 내가 맞출게. 이 말의 비용은 큽니다. 오늘은 평온을 내주고 내일은 자존을 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내 표정이 낯설어집니다. 나는 왜 늘 미안한가? 나는 왜 늘 지치는가? 성격이 맞지 않는 사이는 끝없는 설득의 장이 됩니다. 논리는 쌓이는데 관계의 신뢰는 비어갑니다. 말의 양은 많아지고 서로의 온도는 식어갑니다. 설명으로 바뀔 사람은 설명이 없어도 바뀝니다. 설명으로 안 바뀔 사람은 설명이 더해져도 버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의 평온을 지키는가. 둘째, 존중이 오가는가. 셋째, 경계가 인정되는가. 셋 중 둘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재조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은 차갑게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돌봄과 경계를 구분하고 시간과 정서의 문턱을 세우는 것.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조절하고 핵심만 명료히 전하는 것. 이게 나를 지키는 최소선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요란하고 여러분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요란한 시선은 사라지고 조용한 하루가 남습니다. 남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세우세요. 남지 않는 소모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노년의 행복은 화해가 아닌 선택의 명료함에서 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은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특히 나 자신을.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산입니다. 마음의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세요. 이해시키려 애쓰는 대신 이해될 수 있는 자리로 가시고 맞추려 애쓰는 대신 맞닿을 수 있는 사람과 남으세요. 설득이 아니라 선택, 희생이 아니라 균형. 이전의 습관을 접고 새 기준으로 오늘을 열어보세요. 기억해야 할 핵심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의 평온이 전부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시간만 줄여도 관계의 질은 달라집니다. 말이 줄고 숨이 늘고 마음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시험하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지키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잃는가? 지키는 것이 더 크면 머무르고 잃는 것이 더 크면 물러나세요. 그 판단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년이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에는 일상의 장면을 통해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현실적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품으세요. 여러분의 평온이 관계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세요. 어느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완고했고
자신의 방식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편해지겠지.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남편은 더 편안해졌지만 그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줄어들었고 작은 결정 하나조차 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남편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유지하려 했던 가정은 나를 소모시켜 세운 성이었다는 것을. 한 남성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그는 30년 넘게 친구들과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늘 남을 비난하고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며 사소한 일에도 경쟁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래된 인연인데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기다리던 중 그 친구가 작은 불편에도 크게 짜증을 내며 간호사를 향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붙들고 있었을까? 그동안 느낀 불편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삶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시키려 애쓰다 끝없이 설득하다가 결국 소진된 경험. 언젠가 감사받을 줄 알았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요구와 무례였던 경험. 관계는 한쪽이 끝없이 낮출 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을 더 쉽게 대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참고 들어준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은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로 밀려납니다. 노년에는 그 후유증이 크게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이제는 감정이 회복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할 시기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홀로 남은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왜 평생을 맞추며 살았을까라는 질문이 씁쓸하게 남습니다.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오곤 합니다. 억지로 맞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을까봐, 관계를 끊으면 더 외로워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붙잡은 관계가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속은 점점 고립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외로움의 형태로 바뀝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무게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함부로 구기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모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맞추며 지내는 시간은 자기 삶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서로 존중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여러분을 소모시키는 덫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멈추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여러분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날 때마다 지치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텅 비고 나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런 깨달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왜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씩 탐색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대신 현명하게 거리를 두는 법,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마음을 지키는 법, 바로 그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사람은 태어난 기질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기질을 꺾어보려 애쓰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하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젊을 때는 성숙한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끝없는 이해와 양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이 습관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마음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상대를 설득하고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은 채 여러분만 지칩니다. 노년에는 감정 회복이 더디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관계를 오래 끌면 그 피해는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사람을 볼 때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나를 존중하는가. 둘째, 다름을 받아들이는가. 셋째, 내 마음의 경계를 인정하는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무너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이었지만 내일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이때 제대로 선을 긋지 않으면 노년의 평온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성정을 어찌할 수 없나니 억지로 하나가 되려 하면 서로의 화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현명한 경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관계는 무조건적인 희생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존중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관계가 평온해집니다. 억지로 맞추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균형 위에서만 건강해집니다. 한쪽이 끝없이 양보하면 다른 쪽은 더 요구하고 더 눌러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계와 선택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상처를 막아내는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감정적 공격이 시작된다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선을 그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며 내 삶을 보호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노년의 지혜는 화해가 아니라 분별에 가깝습니다.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와 거리를 둘지 않은 것. 이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될까봐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평온이 나쁜 관계 속의 고독보다 훨씬 낫습니다. 평온한 고독은 나를 회복시키지만 해로운 관계 속의 고독은 나를 파괴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귀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끝없는 설득과 양보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만드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고 무겁게 만드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지 마세요. 이 간단한 선택만으로도 노년의 행복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변화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여러분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의 평온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워야만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본성을 보는 방법,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 실천법.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며 평온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길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자 타인의 본성을 존중하겠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는 오래전부터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가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산초당에 은거하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맞추던 삶이 얼마나 자신을 소모시켰는지를. 그래서 그는 기록했습니다. 마음을 모두에게 내어주면 그 마음은 제 것이 아니게 된다. 이 한마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결국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가시돋친 고슴도치의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서로 따뜻함을 얻기 위해 가까워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경계가 없는 친밀함이 결국 양쪽을 다치게 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상대에게 맞추는 것도 결국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도 인간의 그림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통해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그림자를 바꾸려 해도 그 사람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융의 이 통찰은 우리가 왜 설득과 이해에 지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상대가 자기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선의는 벽을 부딪힐 뿐입니다. 노년기 상담가들은 한결같이 조언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 부부 문제, 형제 갈등, 오랜 친구와의 틈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면 여러분의 삶은 끝없는 피로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구분할 수 있다면 마음의 평화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바꿀 수 없는 타인의 본성은 인정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나의 경계를 세우는 것. 이게 관계에서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불류라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역시 같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되 내 삶의 주도권은 잃지 않는 것. 타인의 요구에 휩쓸려 자신을 소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후의 핵심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착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지킨 도리는 도리가 아니다. 남을 위해 나를 잃어버린 삶은 결국 도덕도 행복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관계의 질을 지키려면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마음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사람과는 대화 주제를 한정하거나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부정적 언행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도로만 선을 긋는 것. 이런 작은 경계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또한 노년에는 관계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과 부딪히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존중을 주는 이들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피로와 불안을 안기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무례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끝없는 설득과 맞춤은 결국 나를 변형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의 평온이 사라지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가치와 기쁨이 잊힙니다. 정약용과 많은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되 나를 해치는 관계와는 건강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나답게 살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철학적 통찰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법과 태도가 여러분의 경계를 지켜주고 불필요한 소모를 막을 수 있는지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철학적 통찰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법, 그리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접점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대화를 조율하세요. 맞추려 애쓰는 사람들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미 닫혀 있거나 공격적이라면 긴 대화는 오히려 소모를 키웁니다. 짧고 단호하게 핵심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적으로 몰아붙일 때 그 부분은 내 생각과 달라요라고 간결히 말하세요. 불필요한 해명과 긴 설명은 상대에게 더 많은 공격 지점을 제공합니다. 둘째, 만남의 횟수와 깊이를 조절하세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자주 만나면 더 소모됩니다. 만나야 한다면 시간을 짧게 하고 대화를 가볍게 유지하세요. 중요한 개인사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이용해 조종하거나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계의 언어를 연습하세요. 경계는 마음속에서만 세우면 상대가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힘들어요. 그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짧지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임을 기억하세요. 넷째,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면 바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본성을 유지합니다. 이해시키려 애쓰기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리와 태도를 정하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평온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관계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내 건강과 행복은 뒤로 밀립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마음의 평화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만날 때마다 지치고 돌아와 후회하는 관계라면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관계를 끊으면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끊어야 진정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새로운 친구, 취미 모임, 배움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낼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간을 가지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잃으면 그 어떤 도리도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게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관계의 밀도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넓은 인간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는 것이 훨씬 값집니다. 많은 사람을 억지로 챙기다 보면 정작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몇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해 보세요.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해보길 권합니다. 가까운 모임이나 가족 내에서 갈등이 잦다면 만남 전후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세요. 만나기 전부터 긴장되고 만난 후 지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가 내 가치를 끊임없이 깎아내린다면 즉시 대화를 전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을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이 말은 결국 자신을 붙잡아두는 사슬이 됩니다. 여러분의 평온을 해치는 관계라면 그 어떤 명분도 지켜줄 가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오래된 친구라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책임은 없습니다. 정약용의 지혜와 철학자들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줍니다. 얻을 수 없는 변화에 집착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나를 먼저 선택하라는 것. 이 단순한 기준이 인생 후반부를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이 모든 조언을 한데 모아 여러분이 노년에 더욱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가짐과 실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지 감성적 통찰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언제나 두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건 평온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관계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존중 없는 관계 속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늘 불편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고독한 상태입니다. 그런 고독을 견디느니 차라리 자신과의 평화를 선택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노년은 이제 남의 기준으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타인의 기대를 맞추고 사회적 역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시기에 가장 절실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나 단절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숙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대를 받아들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변화일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끝없이 사람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상대가 듣지 않을 때 그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닿지 않는 곳에 애쓰지 말라는 뜻을 남겼습니다. 노년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힘은 용기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지킬지를 분명히 하는 힘.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더는 미루지 말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 용기가 나를 더 단단히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 안의 평화를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여러분의 자존을 높이고 어떤 만남은 그것을 갉아먹습니다. 후자의 만남을 줄이고 전자의 만남을 키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만남 전후로 내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고 난 후 나는 편안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관계의 가치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없이 이해하려 노력했던 건 착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환경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는 내 삶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억지로 맞추지 말 것, 이해시키려 애쓰지 말 것, 나를 해치는 시선에 흔들리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특정한 관계가 여러분의 기운을 다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날 때마다 무겁고 돌아와 후회하는 사이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결정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일 뿐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통찰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와 함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당연한 일인지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맞추며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어 일상 속 사례들을 통해 왜 우리가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통찰,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방법과 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은 명확합니다. 첫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것은 나를 소모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셋째, 내 삶을 지키는 경계와 선택이 노년의 평온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나를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엔 양보와 이해가 미덕처럼 보이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그 미덕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날수록 지치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늘리고 존중 없는 관계와는 건강한 거리를 두라는 것. 이 결정은 결코 차가운 단절이 아닙니다. 미움도 복수도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일 뿐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평온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에 남은 하루하루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끝없는 설득과 희생에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온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만약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만남을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내 마음을 지킬 언어를 준비하세요. 그 부분은 내 생각과 달라요. 이 방식은 힘들어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주도권 있는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놓으면 더 나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존중과 평화를 아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진정한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